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전반적인 시장 전략, 그리고 곧 개장하게 될 아시아 증시에 대한 리뷰와 프리뷰까지 모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 전반을 아우르는 알찬 내용들 매일매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많은 응원과 채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저희도 실시간으로 함께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미증시 정규장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우선 이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심리를 체크할 수 있는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실어준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화답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가 모두 상승불 켜면서 마감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특히 기술주가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주는 새벽 요정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일주일 한 바퀴를 돌았는데 네. 짧게 소감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방송하고 또 바로 원고를 써서 지금 방송에 투입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정말 바빠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이 두 사람이 바쁘다는 게 네. 저도 같이 준비하면서 느껴지거든요. 실시간으로 이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추가됐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속보를 발빠르게 전해주는 두 사람입니다. 은비 씨는 어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제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제일 첫 번째 프로그램이니까 맞아요. 한 일주일 동안 이 스트리밍의 시청자가 한 5명이라도 좀 늘었으면 좋겠다. 매일 네. 한 명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많이 봐주신다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네. 함께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처음 출발하는 순간부터 채팅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고 제가 이 채팅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님께서 출연료 올려주세요 하고 저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응원도 해주셨고요. 지금 춘소님, 유진 로봇 이즈 커밍 저를 좀 불러주셨고 50원 만들기 박진선님도 인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천국소녀님, 미래님 모두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알찬 내용 발빠르게 전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도 또 함께 소통하고 있고요. 어제도 또 방금 얘기해주신 종목명이 뭐였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한테도 바로 답변 드리고 그쵸? 정말 실시간 소통이 저희 방송의 강점이니까 맞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살펴봤지만 저보다 더 친절하게 알려드릴 우리 예림 아나운서 바로 만나볼까요?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7월 9일 이직 보고서 졸지가 발표됐다면 오늘은 ADP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민간 고용이 공개됐죠.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5만 4천 건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지난달 대비로도 약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늘 공개된 또 다른 고용 지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고용 시장이 얼어붙는다는 건 금리나 신호로 이어지죠. 그런데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아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점도 사실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의 8월 서비스업 PMI도 공개됐는데요. PMI가 50을 넘어가는 52로 집계되면서 서비스업이 정말 강하다 이런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또 국채금리도 꽤 많이 하락하면서 증시 막판에 힘을 더했는데요.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둔화됐지만 노동부가 5일 발표할, 그러니까 내일 발표할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할 8월 고용 동향은 이른바 골디락스를 입증할 기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국채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가 연이어 나오면서 금리가 내릴 거란 예측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죠. 또 경기가 둔화될 거란 우려도 국채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 우려에 장기물 국채도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1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30년물 국채금리는
4.86%에 거래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17%에 또 2년물 국채금리는 3.59%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달러화는 오늘 소폭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원래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는 약세를 띠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서비스 PMI가 잘 나와주면서 달러 인덱스는 98선 초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5원까지 올라왔는데요. 반면에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금선물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내일 나올 또 다른 고용 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선물은 오늘 0.92% 하락한 3,60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 정말 간밤에 미증시 흐름 어땠는지 총정리 우리 예림 씨가 해주셨습니다. SJ님께서 아까 저희 처음에 인사하는 세 분 귀여우시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 이어서 KS 조이님께서도 명랑한 주식 경제 뉴스 짱입니다 라고 힘찬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서님은 은비디아라고 불러주셨는데 은비디아. 우리 은비디아님께서 우리 시장의 애프터마켓 현재 어떤 종목들이 좀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바로 체크해 주시죠. 네, 제 화면이 이렇게 딱 뜰 건데요. 일단 먼저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량부터 살펴보자면 상단에 오늘도 오픈도어가 있어요. 오픈도어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방금 또 말씀 주신 엔비디아가 2등으로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이 브로드컴이에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종목 안에서는 브로드컴의 실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브로드컴이 지금 거래량 3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상승률 쪽으로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크게 없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 가봤더니 네. 지금 이 상단 안에 룰루레몬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5위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브로드컴이랑 룰루레몬 오늘 마찬가지로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실적 성적표 중요하니까 또 오늘 은비 씨가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요. 저도 지금 CNBC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막 빨간색 띠로 브로드컴 관련한 속보도 뜨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자, 저희가 근데 브로드컴 일단 화면 떴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역시나 성적표는 잘 나왔다. 꼼꼼하게 뜯어볼까요? 네, 일단 역시나 보시다시피 브로드컴이 이번 분기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가지고 왔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실적에 큰 힘이 됐던 거는 맞춤형 AI 칩에 대한 강한 수요였는데 그동안 비교 대상으로 잡았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맞춤형이 아닌 대신에 좀 보편형이라 그러죠. 엔비디아 칩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근데 사실 옷은 네. 맞춤형으로 입으면 더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칩은 오히려 반대로 맞춤형으로 제작할수록 저렴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에게 있어서는 작년부터 이 대항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맞춤형 그러니까 에이직 반도체죠. 이거에 대해서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랑 머신러닝에 진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때문에 4분기도 이제 매출 전망치를 봤더니 월가 전망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컴의 CEO 이름이 호크탄이거든요. 호크탄이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어요. 4분기에는 AI 반도체 매출이 62억 달러로 더 빠르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온 실적이 3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실적이죠. 참고로 3분기에도 AI 관련 매출이 52억 달러 이번에 찍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63%나 늘어났다고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4분기 다음 분기 매출은 174억 달러가 될 걸로 예상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평균치를 내잖아요. 이게 한 170억 달러 정도 될 거다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또 잘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상승폭을 크게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네. 어닝콜이죠, 역시나. 어닝콜이 진행됐는데 브로드컴이 또 대형 고객과 대형 계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에는 자사의 맞춤형 AI 칩인 XPU와 연관이 된 건데요. 네 번째 고객으로부터 한 10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명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CEO가 이번 계약이 단순한 뭐 관심, 호감 이 정도 단계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양산 주문을 넣으면서 정식 고객으로 분류가 됐다. 확실하게 도장을 찍게 된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대규모 계약 덕분에 내년에도 AI 매출 전망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XPU 칩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1에서 한 2년 뒤쯤에는 실제로 공급이 시작된다는 얘기니까 앞으로 매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한 4%를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브로드컴 지금까지도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애프터마켓 특징 중 가장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종목 보기에 앞서서 제가 은비 씨한테 정말 짧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피그마 실적 발표 그렇죠. 저희가 어제 체크하고 어닝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답노트가 좀 나왔나요? 근데 오답노트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네.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전망도 좋았고. 근데도 왜 주가가 떨어졌을까? 사람들이 기대가 너무 높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외신에서 평가기로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맞았더라고요. 어쨌든 성적표 자체는 이번이 첫 분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왔고 EPS가 조금 아쉬웠다. 이 정도 나왔는데 EPS도 사실 시장 기대치가 워낙 엇갈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측정이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년 전망도 좋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이게 문제로 좀 삼고 있더라고요. 네, 결국은 피그마에 대해서는 눈높이가 높았다는 점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한 번 애프터마켓에서 실적을 발표했고 주가 탄력 보여주는 기업 도큐사인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0% 가까운 탄력, 83달러 선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성적표가 잘 나왔기 때문이겠죠? 네, 도큐사인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혹시? 사인. 맞습니다. 이 전자서명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이 도큐사인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게 있는데 이게 도큐사인은 청구액이에요. 청구액이 고객에게 이제 청구한 금액이요, 말 그대로. 근데 앞으로 매출이랑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표이기 때문에 도큐사인 안에서는 청구액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청구액까지도 잘 나왔어요, 예상보다도. 네. 그리고 사실은 도큐사인이 직전 분기에는 전망을 한번 낮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서 도큐사인이 다시 한 번 더 연간 청구액 전망을 올려 잡았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내놨는데요. 더 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키워드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쪽을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 중심에는 지능형 합의 관리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건 일단 계약서나 합의 문서를 단순히 이렇게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AI가 내용을 요약해주고 분석까지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원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또 대형 고객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약까지 해준다는데 와. 그래서 대형 고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도큐사인이 밝히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지금 애프터마켓 9.39%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큐사인 실적 좋게 내놨고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마켓 그쵸. 무버에서 하락률에 올라와 있던 종목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맞아요. 룰루레몬입니다. 바로 네. 주가 흐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자, 룰루레몬 지금 어떤 흐름 가져가 있는지 바로 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면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어느 흐름 가져가고 있을까요? 15% 넘게 빠지면서 네, 지금 낙폭이 좀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정규장에서는 4% 가까이 올랐었지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아주 두 자릿수 급락을 하고 있는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은 이런 타격 요인이 뭐였을까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매출 쪽이에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못 나왔어요. 그리고 또 회사가 밝힌 걸 봤더니 올해 전체 이익이 역시나 관세 부담 때문에 한 2억 4천만 달러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관세가 높아지니까 비용이 확 늘어난 거죠. 일단 룰루레몬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면 다 알잖아요. 레깅스, 룰루레몬. 요가복. 레깅스, 네. 요가복. 그래서 혹시라도 낯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영상도 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룰루레몬은 또 이번 전망에 포함된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총 마진 타격이 단순히
관세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일부 제품 가격의 인상과 미국 수입품에 붙는 높은 세율 그리고 디미니미스라고 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던 규정이 있는데 이게 네. 사라진 것도 타격이 됐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많아요. 소비 분위기예요. 소비 분위기인데 요즘 소비자들이 지갑을 잘 안 열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관세 부담까지 겹치니까 연말 쇼핑 시즌에도 수요가 많이 줄 거다. 이런 신호로 또 보고 있고요. 또 PwC 조사를 봤더니 이 Z세대 중심으로 소비가 꽤나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소비가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조금 안 좋은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18.20 깜짝 놀랐어요. 18% 넘게 떨어졌어요. 이거 52주. 네. 네. 지금 이 룰루레몬 사실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말 시즌을 노려야 하는데 그쵸? 오히려 그때가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전망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룰루레몬 살펴봤고요. 자, 지금 저희 채팅에서 앞서 얘기했던 브로드컴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라고 SL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시장 전략에서 체크를 해보고요. 에치펄트님, 금요일이라 모두 활력이 넘치네요. 역시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춘소님께서는 우리 예림 아나운서 별명으로 아마존을 붙이신 것 같아요. 예림존닷컴 어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아마존 소식도 이따가 있죠. 네, 맞아요. 오늘 4% 급등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감사합니다. 탄력도 잠시 후에 체크해 보고요. 자, 은비디아 그리고 예림존닷컴과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입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무슨 있어요. 상관이죠? 아마존이 빨간색 약간 그런 로고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주황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제가 이렇게 두 거물을 모시고 네. 방송을 하고 저 있습니다. 실종 1위예요. 저희가 지금 다음 애프터마켓 특징 좀 볼 텐데 사실 보잉이 뭐 네.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서도 비행기 주문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좀 완전 다른 결의 소식인 것 같아요. 우선 네. 주가 흐름 보시면은 정규장에서 조금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보잉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실 보잉은 지난 8월 4일 지금 한 달 됐죠. 이때부터 파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때 한 3,200명 정도 파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근데 보잉이 이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원을 직접 뽑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원래는 노조랑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야 하는데 이게 2달째 지연되고 있으니까 파업도 장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잉이 내놓은 해법이 이제 영구 대체 인력 투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파업 중인 기존 노동자 대신 들어와서 네.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보잉 부사장이 이번 결정을 하면서 노조를 좀 비판을 했어요. 노조가 요구만 계속 늘리고 파업을 끝낼 방법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 이제 좀 별표가 들어가죠. 고객들에게 약속한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고요. 고객사 납품이나 서비스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잉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동안 좀 막혀있던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애프터마켓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네. 아까 제가 봤을 땐 좀 등락을 반복을 했는데 지금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당 소식이 지금 다음 장에서는 어떤 그쵸. 영향을 미칠지 금요일장이죠. 저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보잉 굉장히 매섭게 좀 일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이야기들 폭풍 같아요. 만나봤습니다. 네, 마지막 애프터마켓 특징주로 알파벳이 대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이따가 네. 테슬라랑 같이 연이어서 봐도 될까요? 좋죠. 네, 약간 키워드를 보니까 좀 같이 보고 싶은 이거 마음이 비밀인데 들어서. 키워드는? 죄송합니다. 네. 비밀이거든요. 네, 그러면 알파벳과 관련된 내용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고 그럼 저희는 예린 씨와 함께 이번에는 글로벌 IB들이 주목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라인업을 봤더니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많이 타격을 입었던 섹터에서 종목이 발굴됐더라고요. 어떤 섹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관련주 두 개를 묶어서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UBS가 퍼스트솔라 그리고 넥스트래커를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분류하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몇 년 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관련주에는 참 힘든 시기가 많았죠. 대선 때부터였죠. 네, 금리가 또 인상되는 건 물론이고 중국에서는 워낙 태양광 패널을 너무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 주신 대로 태양광이라면 너무너무 싫어하고 예. 참 다사다난했는데 이제 최악의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오. 평가를 했습니다. 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OBBBA가 정말 큰 화제였잖아요. 네. 여기서 재생에너지 새 공제 정책을 어떻게 뒤집을 건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OBBBA 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까지 태양광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2030년까지 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감세법에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오히려 이날부터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UBS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워낙 많은 양의 전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생에너지 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태양광 관련주는 또 금리나 수혜를 얻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종목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환경이 태양광 에너지에게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딛고 일어설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퍼스트솔라 주가 흐름 보고 계시고요. 이어서 종목이 넥스트래커가 있었죠. 넥스트래커도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 화면으로 함께 보시면 오늘 넥스트래커는 정규장에서 3%대 탄력 보였다는 점 함께 확인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름이 조금 어려웠어요. 아이데아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종목이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아이데아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살짝 저도 영어 같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역시나 창립자가 일본인이었습니다. 아. 네. 아이데아. 네, 느낌 잘 살려주시네요. 근데 이 아이데아가 아이디어에서 나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무튼 아이데아 바이오사이언스는 암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이야.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새롭게 제시했고요. 목표가를 $40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꽤 상승 영역이 있는 건데요. 바클레이즈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내년 3분기쯤에 발표되는 IDE849의 임상 결과 소식입니다. 네. 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될 텐데 최근 암전에서도 비슷한 성능을 가진 약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안구암 치료제 다로바서팁이 아이데아에서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인데 프랑스에 있는 글로벌 제약사 세르비에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세르비에는 아이데아에게 2억 1천만 달러를 주고 독점적으로 아이데아 안구암 치료제를 미국 밖에서 미국 밖 전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독점권을 얻게 됐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현재 아이디아는 희귀암을 치료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손을 잡고 있고요. 아직 임상 데이터를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임상 시험에 성공한다면 엄청난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희귀암과 관련해서 정복에 나서고 있는 아이데아 바이오사이언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오름세, 애프터마켓에서 탄력 더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예림 씨 참 나빠요. 또 오늘도 배고프게 하는 종목을 마지막 종목으로 가져왔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브링커 인터내셔널입니다. 브링커 인터내셔널. 네, 티커명을 보시면 네. 티커명이 EAT예요. EAT. 목이 조금 나가버렸네요. 말 그대로 먹다라는 뜻이어서 딱 티커명 봐도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겠죠. 최고다. 네, 어떤 브랜드들이 일단 봤더니 네. 지금 미국 MZ세대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칠리스 그릴앤바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마자로스 리틀 이탈리아라는 식당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로고와 레스토랑 전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메뉴 사진을 좀 이렇게 오늘 준비해 컬러가 또 봤거든요. 맞았네. 네. 일부러 노렸네요. 네, 어제 저녁에 제가 방송 이거 준비를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져가지고 배달앱을 킬 이야.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저의 진심 어린 반응. 그렇죠. 네, 일단 투자 의견을 보면 에버코어 ISI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가는 $210로 높여 잡았는데요. 현재 주가 대비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제가 치폴레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네. 좀 드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치폴레 주가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렇죠. 드렸었는데 오히려 브링콘은 좀 가성비 메뉴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업장에서 맛있죠. 너무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똑같은 거죠. 이거 사 먹을 바에는 조금 돈을 더 들여서 그쵸. 이렇게 맛있는 세트 메뉴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성비 메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한 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레스토랑 기업들의 실적 중 가장 중요한 게 동일 매장 매출이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네, 이 동일 매장 매출도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주당 순이익 전망도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했었는데요. 에버코어에서도 투자 의견 마지막 문단에서 이 칠리스의 마케팅 혁신, 특히 시그니처 메뉴인 폭립이나 치즈 딥소스 그리고 슬러시처럼 마실 수 있는 뭐 마그리타 칵테일 이런 걸 좀 언급했는데 왜 이렇게 투자 의견을 높였는지 네, 저도 같은 쩝쩝 박사로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진짜 박사예요. 아, 그래요? 박사님이세요. 학위 줘야 돼요, 진짜. 아, 제가 아직 박사님의 이걸 접하지 못해서. 제가 먹는 거에 진심이어가지고 같이 네. 저희 브런치 먹으러 나중에 가시죠. 저희 또 애슐리- 일주일 잘 했으니까 네, 애슐리 5시간 동안 먹었어요. TMI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제 이 치폴레 멕시칸 그릴에 이어서 오늘은 프링커 인터내셔널 이 텍사스 멕시칸 푸드의 브랜드가 또 MZ세대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IB 투자 의견이 나온 종목들 보는 네. 시간 참 재밌네요. 그쵸. 또 알지 못했던 종목인데 처음 듣는데 좋네요라고 이렇게 춘소님께서 감사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네. 아침 먹고 보길 잘했지. 어우 추릅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맞아요. 글로벌 아이비들의 시선 체크해봤고 이번엔 메가캡으로 돌아옵니다. 자, 지금 채팅에 SJ리님께서 은비하나 방송 잘 아시네요. 어떤 비밀이길래 제가 비밀? 스포일러해버려서 네. 근데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알파벳 그럼 바로 볼까요? 알파벳부터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부탁드릴게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알파벳이 장 마감 이후에 소식을 하나 냈어요. 알파벳이 운영하는 이 뭘까요? 비밀. 아닙니다. 다시 할게요. 알파벳이 운영하는 웨이모가 이제는 캘리포니아 공항에서도 로보택시, 그러니까 운전기사 없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아하. 소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이름이 조금 어려운 공항이 있는데요. 세너제이 미네타 국제공항에서 어허, 네. 무인 차량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연말쯤에는 아예 택시처럼 유료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웨이모가 사실 공항에서 서비스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에요. 이미 지난해에는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항이 웨이모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기 목적지가 또 됐다고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웨이모는 지금 여기서 멈추지가 않고요. 서비스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틴,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막 인기 있고 대형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상업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넓혀가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주가가 좀 반응을 했을지가 궁금한데 몇 %인가요? 지금 알파벳 클래스 A 먼저 살펴보시면은 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오가고 있지만 그래도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 기록했었죠. 이어서 클래스 C 보시면 역시나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알파벳 이슈를 하나 더 확인해 봐야 될까요? 알파벳으로 바로 또 가볼까요? 정규장에 있었던 거. 네, 정규장 이슈. 네, 정규장에서는 사실 조금 반대되는 소식이 한번 나왔어요. 샌프란시스코 연방 배심원단이 구글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봤더니 사람들이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이렇게 꺼놨더라도 구글이 여전히 이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몰래 이렇게 모아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네. 아주 나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생활 침해가 인정이 됐고요. 구글이 4억 2,500만 달러. 제가 또 환전을 딱 해봤더니 네. 우리 돈으로 5,900억 정도예요. 이거를 또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와. 근데 이번 사건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구글이 무려 8년 동안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 접근해서 저장하고 활용을 해왔다는 건데요. 문제는 구글이 자사의 웹 및 앱 활동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리는 지켜줄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 약속 어겼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또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측은 원래는 310억 달러가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배심원단은 제기됐던 3가지 주장 가운데 2가지만 이 구글의 책임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손해배상은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뭐 구글은 당연히 뭐 우린 동의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오히려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외신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지금 구글에 있어서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이 호재가 어느 정도는 하락을 좀 방어해줬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장 안에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롬을 사수하게 된 알파벳, 구글은 계속해서 탄력을 어쨌든 이어가고 있는 상황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자, 지금 불스한자님께서 구글은 정말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는 세상이군요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포맷, 저희 3명의 포맷이 신선하다라고 HJ리님께서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슬라로 혹시 가볼 수 있을까요? 그럼 테슬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는 사실 제가 조금 애착하는 기업 중 하나인 게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순매수 상위 항상 테슬라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짜 테슬라 많이 보유하고 가세요. 그러게요. 테슬라 로고 색이랑 헷갈렸어요. 아 그래요? 네, 아마존이랑. 그럼 테슬라로 하세요. 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가 좀 호재가 많이 터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 앱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로보택시 운행 지역에서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대기자 명단에 등록해두면 서비스가 확대가 될 때 제일 먼저 또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드로이드 버전은 곧 나온다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 서비스 자체를 9월에 우리 내겠다 이랬는데 진짜 딱 9월에 맞춰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려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보급을 더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원래 운전자에게 맞춰져 있던 안전 요건들, 뭐 예를 들면은 자동차 와이퍼 같은 장치를 의무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수십 년 동안 유지되었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바꾸려는 움직임인데 업계에서는 이게 결국에 로보택시 시대를 여는 준비 작업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테슬라 같은 회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잠시 후에 우리 예림 아나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이 니케이를 봤더니 지난달 테슬라 판매량이 980대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작년 같은 달보다 비교를 해봤을 때 2배 이상 늘어났고요. 올해 들어 8월까지 전체 판매량도 작년보다 무려 87%나 와우. 증가했습니다. 87%. 네. 박수. 네, 이런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장 안에선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어요. 네, 정규장에서 1%대 강세, 이 M7 중에서도 그래도 아마존 다음으로 또 좋은 모습 맞습니다.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지금 진서님께서 테슬라 누나 달려라고 이렇게 달려. 응원의 댓글 또 남겨주셨고 HJ리님께서는 꼼꼼하네요, 내용 좋다, 구독 받고 갑니다. 박수 한번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구독과 이런 응원 댓글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맞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구독했으면 인증 남겨주시면 저희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선물을. 박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우리 엔비디아가 바로 하고 싶어 했던 엔비디아 내용 바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네.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소문을 제가 알아왔어요. 네. 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대표 IT 기업들이 규제 당국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AI 칩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이유를 따져봤더니 2가지 정도 나왔어요. 일단은 화웨이 같은 중국산 칩은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성능 면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훨씬 더 앞선다는 평가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가 있더라도 기업들은
엔비디아 제품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중국 기업들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지난 7월에 다시 판매 허가를 받았죠. H20 모델인데 주문이 실제로 원활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모든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동시에 차세대 칩인 게 B30A입니다.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이건 엔비디아가 이 새로운 블랙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만약에 이 칩이 미국 정부 그러니까 워싱턴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게 된다면 기존 H20의 가격이 2배까지도 뛸 수 있다. 조금 비싸죠.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마감 직전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이 람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클라우드 기업이거든요. 여기서부터 AI 칩 10,000개를 임대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13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1조 8천억이 정도 넘는 수준이고요. 기간은 앞으로 4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네, 자 해당 소식 속에 엔비디아 애프터마켓에서는 약보합권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정규장 이 상승 마감은 거의 한 5거래일 만인가요? 실적 발표 이후에 참 오랜만에 좀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M7 중에서 가장 탄력을 보였던 아마존에는 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하나 붙었죠. 네, 제가 진짜 지금 전달해야 될 내용이 1000개 정도 있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항상 빠르게 맞아요.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집중해 주세요. 네, 아마존이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름은 퀵 스위트예요. 스위트가 달달 스위트가 아니라 SUITE 스위트예요. 스위트룸. 네. 이 안에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심층 분석 그리고 업무 자동화 기능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이 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들이 더 빨리, 더 똑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돕는 기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퀵스위트는 비공개 시험 운영 단계에 들어가는데 일부 선정된 기업들만 먼저 써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BMW, 인투이트, 코크 인더스트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소식이 있었어요. 아마존이 제트블루랑 손을 잡고 아마존의 위성 네트워크인 프로젝트 카이퍼를 활용해서 기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내후년부터 일부 항공편에 먼저 적용이 된다 그러고요. 아이고, 숨이 좀 차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이 인도에서 또 하나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천천히 하라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인도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엑시오라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있는데 이걸 인수를 한 거예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은 아니에요. 근데 대출이나 할부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인데요. 이번 인수 금액은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이번 계약으로 아마존이 인도 시장에서 직접 대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마존도 이렇게 소식이 많았습니다. 정말 아마존 정규장에서 4%대 탄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 MBC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듯이 무려 3가지 이슈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소식은 AI라는 키워드가 딱 붙으면서 얼마나 이 지평을 넓혀갈지 기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미들 스몰캡 특징주 이어서 만나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마존닷컴, 예림존닷컴과 함께 시장의 이슈 살펴볼 텐데 간밤에 또 지표가 쏟아진 날이었어요. 이거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앞서 수치를 좀 전해드려서 이번에는 로이터 통신에서 분석한 왜 미국인들의 고용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관세였는데요. 관세로 인해 기업들이 내야 할 비용이 증가하면서 특히 건설 부분에서는 원래 여름철에 좀 고용이 많은 편인데 이게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죠. 식당에서도 고용이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민 세관 단속국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범죄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민 세관 단속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나온 걸 보면 아무래도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을 텐데요. 또 이제 최근에 기업들이 AI를 많이 활용하면서 인력을 대신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렇게 신규층이 줄어든 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이 겹치고 또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시장이 개선될 시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ADP에서 집계한 고용 부문에서는 건설과 레저 호텔 부분이 증가했다는 점 설명해드리고요. 네. 오늘 마침 같은 날에 공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3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확실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이어서 바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ISM에서 집계한 미국의 8월 서비스업 PMI도 발표됐습니다. 52로 공개되면서 미국 경제를 지지해주는 서비스업이 강하게 나왔다, 이걸 좀 시사해줬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PMI는 50일 기준선으로 50일 넘으면 잘 나온 거고 또 그 미치면 경기가 안 좋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ISM에서는 신규 주문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네. 이거는 관세로 이제 기업들이 가격이 더 인상되기 전에 기업들이 주문을 늘리고 있다는 점, 또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기업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했고요. 네. 다만 여전히 고용이나 가격 지수는 PMI 상승에 발목을 붙잡는 요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시장의 심리는 좀 기대하는 쪽으로, 위축보다는 기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고용에 대해서는 약간 배드 이즈 굿이 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기 전에 에치펄트님께서 좋은 포맷으로 방송하시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뭉클한 응원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응원에 또 힘입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보죠. 우선은 저희가 아침에 방송 준비하는 시간대에 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 행정명령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었고 네.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지금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에요? 네, 이 세 가지 이슈를 아주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시간으로 새벽 5시 20분쯤에 들어온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의 합의 이행이라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그동안 미국과 일본은 사실 합의를 타결했지만 이 자세한 부분에 관련해서는 양국이 이견이 좀 많이 갈려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미국은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네. 일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27.5%에서 15%로 내렸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에 수입되는 물품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천연 자원이나 의약품, 또 일본이 약을 잘 만들어내잖아요. 네.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산 쌀 구매량을 일본은 이제 75%나 늘려야 하고요. 옥수수나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1년에 80억 달러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명시돼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눈에 띄는 이슈들도 확인해 보면 어제 은비 아나운서가 전해준 소식이었죠. 네. 디즈니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혐의로 우리 돈 약 14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오늘은 이 미국 FTC가 AR 챗봇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이 정신 건강 위험을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조사 대상에는 오픈 AI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메타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 소식은 좀 테슬라나 자율주행 관련 그렇죠. 주들에 도움이 되겠죠. 2026년 봄쯤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직 없지만 핸들이나 페달같이 이 수동 조작 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을 허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기어를 변속하는 레버나 성의를 제거하는 이 버튼, 이런 원래 자동차에 있었던 전통적인 기능을 없어도 된다는 이런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주가처럼 탄력받은 예림 아나운서 정말 발빠르게 다양한 이슈를 전해줬습니다. 우선 일본에선 자동차 산업 워낙 중요하니까요. 오늘 일본 증시의 반응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아동 보호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아동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고, 자, 미들 스몰캡 특징주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루멘 테크놀로지스인데, 여기에 지금 제가 통신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같이 붙었어요. 뭔가 네. 변화를 시도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루멘이 이번에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팔란티어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서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이런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루멘이 운영, 재무, 기술 전반에 걸쳐서 팔란티어의 파운드리와 AI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파운드리는 기업이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해서 그걸 바탕으로 분석과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팔란티어의 아주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서 루멘이 단순히 통신 서비스 회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차세대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네. 루멘이 정규장 안에서는 무려 5% 와우. 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루멘이 탄력받은 소식,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팔란티어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지금 들어와 있었는데 팔란티어도 뭐 주가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지만 정규장 상승 마감했다는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실 제가 이 브랜드를 어제 자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뭔가 화려한 패션, 이 피드가 뜬 걸 보고 잤거든요. 그런데 네. 또 새로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브랜드죠? 갭이죠. 갭이군요. 네. 갭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뭐 의류 브랜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류 브랜드인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뷰티 사업으로 발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첫 스타트는 자사 브랜드 중 하나가 있는데 이게 올드네이비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드네이비. 올드네이비에서 스타트를 끊습니다. 뷰티 업계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뭐 높은 인플레이션, 관세 부담 이런 키워드 때문에 좀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도 소매업 가운데서는 가장 꾸준히 성장을 해왔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뷰티입니다. 갭도 그래서 이 점에 주목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는 150개 매장에서 시험적으로 뷰티라던가 퍼스널 케어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뷰티 전담 직원도 만들고 일부 매장에서는 쇼핑숍 형태까지 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뷰티 사업을 더 확대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다만 이제 갭본 브랜드 매장에 언제 뷰티 제품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내년에 각 브랜드 특성에 맞게 포트폴리오 전체에 걸쳐서 뷰티 제품을 론칭하겠다 이렇게까지만 말을 했습니다. 네, 정규장에서 6% 가까이 오른 갭. 지금 이 고마진, 저용량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정해지는 순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자동차 기업을 연달아서 두 곳 만나볼 텐데 먼저 제너럴 모터스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GM이 전기차 생산을 조금은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대상은 테네시주 스프링힐 조립 공장인데요. 여기서 만다는 캐딜락 전기 SUV 두 종의 생산을 12월 요 한 달 동안 아예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 5개월 동안도 생산량을 좀 크게 줄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GM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차 산업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는 느려지고 있고 수요도 기대만큼은 빠르지 않다 보니까 네.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 생산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친환경 차에 대해서 연방 지원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지원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GM도 당분간은 전기차 확대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국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 정규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이 내용 앞으로 어떻게 영향 미칠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은 리비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비안은 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나요? 네, 리비안은 전기차 업체죠. 내년에 더 저렴한 SUV를 내놓기 전에 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직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감원 규모가 네. 전체 인력의 1.5%도 안 된다라고 리비안은 발표를 했는데 크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재정을 다잡겠다 이런 의도로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감원은 오늘부터 미국과 캐나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바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정규장 안에서는 5%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칼바람이 불어닥친 리비안 네.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 애프터마켓 그리고 미증시 이슈 체크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말 뭐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시장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좀 전까지는 미증시 애프터마켓 흐름들 체크해봤는데 미래님께서 1시간만 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10시까지 앞으로는 시장 전략 그리고 잠시 후에 이 국내 증시 개장 체크와 아시아 증시 전략 만나볼 텐데요. 우선은 이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인사이트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와우 글로벌 변지원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첫 방송 해주시고 네네. 일주일을 돌아서 왔습니다. 좀 네네. 어떠세요, 저희 방송? 수요일 날, 네, 그러니까 이틀 만이죠. 맞아요. 수요일에도 오셨고 첫 네네. 방송 때도 오셨고 지금 벌써 3번째 출연이십니다. 네네네. 네, 첫 출연했을 때는 굉장히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네, 맞아요. 저도. 지난번 방송 회차부터는 음.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서 네.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기대하면서 바로 출발해 볼게요. 우선은 시장이 미증시가 간밤에 상승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뭐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경기 이런 둔화인가? 고용이 둔화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파트너님은 이 간밤의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 시작 전에 발표했던 ADP 민간 고용지수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5만 4천 건이라는 결과치를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네.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미장 시작 후 30분 뒤에 그 스티브 움이란 그 상원 청문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지표 악화에 대한 어떤 이런 멘트들이 맞물리면서 그것이 이제 장 초반에 조금 약세였던 시장을 강세로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그 최근에 이제 유로존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었던 맞아요. 프랑스 장기 금리 프랑스 장기 국채가 입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응찰률을 보이면서 이런 장기 금리가 하락한 점도 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이건 그냥 짧게만 여쭤볼게요. 오늘 유로존 GDP 성장률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네. 부분도 좀 체크가 중요할까요? 유럽 계속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지금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의 제일 문제가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이 안 나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GDP 발표치를 그 시점을 기인해서 유럽 장기 금리가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한 지표입니다.
네, 유럽의 이 시장 동향도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잠깐 이 스티븐 미란 이사 지명자 후보 청문회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내용 잠시 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우선 간밤의 빅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저희가 좀 대기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론부터 해서 엔비디아 실적 성적표를 소화하느라 시장이 조금 고전을 했던 게 사실인데 오늘 브로드컴 성적표에는 애프터마켓에서 확실히 주가가 또 화답을 해주더라고요. 네. 이 성적표가 좀 AI에 대한 어떤 우려를 딱 불식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출과 순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159억 달러, 예상치인 158억 달러를 이제 비트를 해줬고 주당 순이익 역시 1.65달러를 웃돈 1.69달러.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그 4분기 매출 전망 네. 170억 달러를 상회를 하는 수준을 이제 제시하느냐. 맞아요. 그거를 네. 좀 중점적으로 보자고 했었는데 174억 달러를 제시해 주면서 현재 시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일정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요새 뭐 예전 닷컴 버블 이런 좀 비견이 많이 되면서 AI 버블이라는 말들이 시장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제가 지켜보면서 예전 닷컴 버블이랑은 좀 다르게 이게 뭐 어떤 단순히 꿈과 희망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실체를 보여준 좀 분기 실적 발표였고 이게 이제 버블이 아니라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그런 좀 실적 기간이었다.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총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실체를 보여준 성적표였다. 뭐 파트너님 저희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이런 뭐 거품론은 뭐 시기상조다 이런 말 이르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또 간밤에 AI라는 키워드가 붙으면서 빅테크 중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아마존이었어요. 최근에 M7 중에서 이제 알파벳, 구글도 이 족쇄를 하나 덜어내고 나서 신고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마존도 좀 그런 탄력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도 전일 4.3%가량 급등해서 마감을 했는데 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 관련 이런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그 엔스로픽 대규모 자금 조달이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2026년까지 지금 최대 50억 달러 정도 지출할 것이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게 이제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스로픽의 AI 학습 물량을 계속해서 아마존이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서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아마존의 어떤 주가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이고 뭐 그 항공사 제트블루 여기와 이제 그 파트너십을 그 발표를 했습니다. 무료 기내 인터넷 서비스를 뭐 제공하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 초 갱신했던 최고가 바로 목전에 주가가 와 있는데 네. 어떤 수치상으로 이거를 이제 뭐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하느냐 못 하느냐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그것보다 어떤 그 AI 혁신이라는 이 그 대형 트렌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안에 이제 아마존이 주축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뭐 앞으로 주가를 결정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AI라는 이 시장 키워드 속에서 아마존이 어떤 포지션 얼마나 좀 가져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파트너님 잠시 저희가 앞서 브로드컴으로 돌아와서 저희 채팅 중에 SJ 리님께서 브로드컴도 보유자의 영역인가요? 유유 하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보유자의 이거 영역이라는 보유자의 영역. 인가요?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거는 홀딩을 계속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신규 매수에 네, 대한 워낙 부분은 올라와서.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타이밍은 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정,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은 네. 어떤 성장 동력이 훼손되거나 이러한 데서 오는 조정은 아니고 건강한 조정이라고 우리가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건강한 조정 장세가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는 조금 참으셨다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 9월, 10월 내에.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거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 봐야 된다는 점 얘기를 해주셨고, 그만큼 또 저희가 투자 전략 궁금한 게 엔비디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국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변지환 파트너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잠시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개장을 준비할 텐데요. 8시 59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이 1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현재 예상 체결지수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소폭의 상승 출발,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 가까스로 3,200선을 다시 한번 탈환을 했고, 코스닥도 805선까지 회복을 했죠. 여기에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지수를 좀 끌어올렸지만, 현재 이번 주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이 아주 활발했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시총 상위 종목이 장 초반에 탄력을 보여줬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죠. 수급이 결국은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이번 주에서 중요한 건 수급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일본도 잠깐 체크를 해보면, 일본 증시가 어제는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이번 주에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이 관세 이야기가 나온 만큼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소폭의 상승 출발로 금요일을 마무리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시장 과연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러면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지수 확인합니다. 역시 예상 체결대로 0.25% 오르면서 3,208선에서 코스피가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0.46% 오름세 809선, 810선 돌파를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는 어떤 움직임 가져가게 될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엇갈리면서 출발하는데, 삼성전자 약보합권 7만 원에서 멈춰 있는 상황. SK하이닉스는 2.82%, 3% 가까이 오르면서 2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약보합권,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대 강세 보이면서 94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오늘 매물이 좀 출회되는 걸까요? 5% 넘게 낙폭을 그려내면서 현재 11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에 어제 또 화제의 종목 중 하나가 HMM이었습니다. 포스코그룹에서 이 인수 합병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도 강하게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도 그 탄력 이어갑니다. 6.89% 오름세, 현재 24,05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 HMM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소폭의 상승불, 지금 뭐 알테오젠, 레이브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 1%대 강세, 파마 리서치도 1%대 상승세, ABL바이오는 오늘 3% 가까이 오르면서 9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함께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주의 흐름만 보면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섹터별로 움직임은 좀 어떻게 가져가고 있을까요? 현재 상승률이 나오는 섹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조선은 앞서 하나오션이 5% 넘게 빠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지금 주가가 빠져나가는 상황이고요. 대신 현재 온디바이스 AI 테마에서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등이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HMM이 해운주에 지금 상승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3%대의 상승불 두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지만 현재 상승
상승 전환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오늘 반도체 장비와 재료 부품주까지 함께 전반적으로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도 집계가 됐는데 오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반응하면서 1%대 강세 43,145선을 기록하면서 현재 장 초반 흐름 강세로 가져가고 있는 일본 증시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95원선 기록하고 있고요. N달러는 148엔선 오늘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중화권 증시의 영향도 받아서 오락가락했었지만 오늘 지금 금요일장에서는 상승폭을 켜내고 있다는 점. 다만 코스피의 상승폭은 지금 강보합권 흐름 정도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자, 이렇게 국내 증시와 그리고 일본 증시 잠깐 좀 살펴봤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변재환 파트너님과 이제 전반적인 시장 전략 계속해서 분석 이어가 볼 텐데 엔비디아. 네네. 네,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170선까지 내려왔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주르륵 주가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간밤에 네네. 조금 소폭의 상승불을 켜기는 했는데 중국에서는 기업들이 그래도 러브콜을 계속 보낸다 약간 이런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 네네네. 네. 중국 대형 IT 기업들에서 이제 그 중국 정부의 그 엔비디아 칩 의존 축소를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제 어제 자료에서 저도 이제 봤는데 네. 특히 이번에 수출 허가가 떨어진 H20 이외에도 차기 모델인 B30A 요거는 이제 H20 대비 성능은 6배 그다음에 가격은 한 2배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요 차기 모델에 대해서도 네. 이러한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화웨이라든지 캠브리콘 같은 어떤 네. 국내 대체품 이런 것들을 좀 써라라고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성능하고 가격 면에서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구매 금지 명령까지 내리지는 않고 뭐 구매 여부 등 정도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정부 측에서. 권고와 체크 정도. 네네네. 네. 근데 사실 또 이게 언제 구매 금지 명령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의 이런 대형 IT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요, 그다음에 또 차기 모델인 말씀드렸던 B30A에 대한 니즈, 네. 이러한 것들이 향후 어떤 중국 쪽 매출 회복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당연하게도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규제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정세가 또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어떻게 또 될지 모르죠. 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또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뭐 규제라든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뭐 다시 중국 쪽 라인이 막히니 뭐니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큰 성장 동력 자체를 좀 꺾거나 훼손시키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부분이긴 네. 합니다만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그 투자 타임 판단하는 데 있어 타이밍 오류에 좀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8월 말 이후 뭐 9월 중순 이후 조정 국면이 8월 말 이후에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 150달러 후반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까지 네. 빠진다고 해도 이제 꺾였다고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건강한 조정, 네. 건강한 조정. 건강한 조정 구간으로 중요합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150달러 후반, 160달러 네. 초반대까지 열어두시고 어떤 그런 조정이 오면 물량을 늘려간다는 마음으로 좀 대응하셔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엔비디아가 지금 간밤의 장에서 170선에서 좀 거래를 마쳤는데 150선까지도 건강한 조정으로 볼 수 있고 이걸 추세를 꺾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저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장의 약간의 흔들림 속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점검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뭐 화웨이나 캠브리콘 워낙 뭐 중화권 증시에서는 최근 뜨거웠던 종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잠시
잠시 후에 중화권 증시 점검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밤에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슈 중에 파트너님 앞서 맨 처음에 저희가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의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네네네. 그 안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진단이 나오는지도 중요하고 이런 청문회 자체도 사실 어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문제는 아닌지 이런 관전 포인트도 있었거든요. 파트너님 간밤에 어떻게 보셨어요? 그 장 시작하고 30분 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1시에 네. 청문회가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스티븐 미란의 과거의 스탠스와는 달리 연준의 어떤 독립적인 결정권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모두 네. 발언이나 그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압력보다 뭐 경제 데이터와 전망에 근거해야 된다. 연준이 이런 정부의 압력에 흔들릴 경우에 어떤 연준의 존립 목적 중에 하나인 뭐 인플레이션의 통제력이 약해진다라고 하면서 이 어떤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최근의 시장의 우려 이러한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발언들을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네. 그 연준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경기 침체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 필요시에 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된다. 요 발언이 좀 나오면서 장중 나스닥이 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어제 또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왔고. 맞아요. 그래서 이 미란의 발언 중에 어떤 연준의 독립성, 정책 변경 가능성, 뭐 데이터 기반 결정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어저께 좀 포인트가 됐다고 보고 이게 이제 시장의 금리 기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키워드였던 것 같다. 그래서 공화당이 53석으로 상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백악관이라든지 공화당 지도부가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향후 일정은 뭐 스티븐 미란의 인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티븐 미란 연준 이사 지명자가 정말 뭐 두 가지를 다 챙겨갔습니다. 독립성 지킬 거야, 그리고 변화 있을 거야, 이렇게 네네.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는 그런 청문회 스탠스. 그래서 교과서적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그럼 간밤에 별로 못 주무셨겠네요. 아니요. 좀 중간까지 보다가 그러셨어요? 대충 각이 나오길래 껐습니다. 교과서 각이 나오길래 자고 일어나면 아마 시장 이렇게 반응했을 네네네.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앞서 이 말씀 중에 공교롭게도 고용이 또 둔화됐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시장에 네네. 맞물리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참 이번 주 저희가 계속해서 고용 위크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또 이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관전 포인트, 지금 저희가 브로드컴 실적 성적표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 대로 봤고 수요일에 짚어주신 내용대로 시장 흐름 따라오고 있거든요. 네. 고용 보고서의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그래서 그쵸. 오늘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는데 네. 최근 몇 달 동안 부진한 비농업 고용자 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추세적으로 이번에도 이어갈 거냐 이런 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현재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신규 고용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서 2,000명 증가된 7만 5천 명, 그다음에 실업률은 0.1% 증가된 4.3%를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고용보고서 수정치 대폭 하향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련 통계청장을 경질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파월이 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하고 오늘 고용보고서를 좀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정책, 행정부 들어나서 그 강력한 이민 정책에 따라서 그 해고율 자체가 좀 하락했고요. 노동시장 참여 인구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규 취업자 수가 하락한 것이다. 또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견주한 실업률이지 않냐. 실업률을 봐라. 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파월이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어떤 뭐 새로운 노동시장 프레임의 시각으로 데이터를 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이러한 발언들이 시장 참여자들을 어필하고 납득하려면 아무래도 그 이 주요 그 항목들 중에 실업률이 좀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 그쵸. 비농업자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예상하고 있지만 지금 어저께 오늘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투자사들에서
뭐 4만 이상만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어. 소위 뭐 제가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밑밥을 좀 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취업자 수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파월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을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실업률에 대한 부분 사실 1년 전쯤인가요? 저희가 미국 실업률 보면서 막 시장이 공포에 떨었던 그때도 네네. 생각이 나는데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 키포인트로 삼아서 저희가 살펴보고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 고용 보고서별 시나리오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저희 또 투자자들이 최근에 관심이 많은 좀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국에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잠깐 해보고 싶은데 피그마가 이제 어제 그러니까 저희 시각으로는 어제 새벽이죠. 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후에 완전히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클, 코어위브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좀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종목들, 뭐 피그마, 코어위브, 뭐 서클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어떤 최근의 기술주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그 이런 어떤 슈퍼노바형 성장주들입니다. 그 슈퍼노바형이라고 하면 네. 내가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어떤 강력한 그 이 리턴을 원하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네. 개인들의 수급이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공통점이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IPO 이후에 지나치게 가격이 좀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 그리고 또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는 게 그동안의 어떤 그 형성되었던 과도한 기대감,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좀 정상화 과정의 일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서클 같은 경우는 이번 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네. IPO 관련 일회성 비용이 좀 큰 폭으로 잡히긴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그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라든지 네. 아니면 ASC 블록체인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등이 앞으로 좀 업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제 그 사실 금리 인하에는 굉장히 취약한 지금 구조를 갖고 있어요. 준비자산 이자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이 수익 구조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게 그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아니면 혹시 뭐 급격하게 금리 인하가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이 다운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그 실행이 되고 세부 규정들이 이제 제정이 될 텐데 네. 이러한 세부 규정들에 대한 것들도 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과 관련한 비용 부담 네. 이런 것들이 어떤 다운사이드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기술적으로는 지금 보시면 고가 대비 서클 같은 경우는 70% 조정받는 구간이 100불 언저리까지 밀리게 되면 이제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고점 대비 70% 구간까지 밀리게 되면 거기서는 강력하게 기술적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좀 꾀하고 있는 분들은 100불 언저리, 심하면 뭐 90불 후반대까지 오면 오히려 거기서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셔라. 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서클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실 종목이라서 네, 이 네. 답변이 저희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90이나 100불 선에서는 오히려 기술적인 매수세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접근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얘기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궁금한 게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 질문 딱 한 네네. 문장씩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하나는 골드만삭스에서 금값 온즈당 5,000달러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번 출연 때도 금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도 금 ETF 접근 가능한지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완전히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금 네. 관련 ETF라든지 이런 것들 소개해드렸던 게 불과 이제 이틀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 실질 금리와의 관계, 전통적인 흐름이었던 실질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있을 어떤 금리나 무드와 그다음에 물가, 관세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사실 5,000달러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관련한 그 제가 그 커버드콜 ETF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좀 업사이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금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GLD 얘기해 주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SOL 맞습니다.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로 네네네. 기억하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SOL 국제금 커버드 콜 액티브 이렇게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방 경직성 강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전망, 뭐 고용 보고서 제일 중요하겠지만 딱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시장 심리 자체가 계속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실시간으로 네. 10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보면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시장 심리가 좋게 되면 악재도 호재로 해석하고요. 호재는 더 큰 호재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시장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와 좀 큰 갭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은 최근의 시장 심리를 반영해서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채팅에 천국소년님께서 내가 금 사라 했제라고 남겨주셨고요. SJ리님께서도 오, 완전 가능 이렇게 반기는 반응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 미증시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죠. 자, 오늘 이 시장에 대한 귀한 말씀 와우 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미증시 흐름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전략 짜봤다면 이제는 저희는 국내 그리고 아시아권으로 좀 눈을 돌려볼 텐데요. 국내 잠깐만 체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현재 소폭의 하락으로 계속해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도 오늘 약세 가져갑니다. 반면 ABL 바이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SM이 탄력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0.19% 오름세, 코스닥은 현재 80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도 잠깐 체크해 볼게요. 니케이 지수는 오늘 1%대의 상승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43,104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조금 환영할 수 있는 소식이 나왔다는 점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화권 증시로 눈을 돌려서 오늘도 이 시장에 대한 어제 시장 리뷰 그리고 시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이슈 전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저희가 방송을 한 지 이제 일주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일주일 이게 짧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되게 다양한 업종들이 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네. 하면서 저도 같이 중국을 공부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이게 사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제 섹터가 오늘은 또 이렇게 반응하고 연결고리가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저희 방송 함께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제
중화권 증시에 대한 흐름도 조금씩 맞습니다. 같이 잡아가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중화권 증시 참 뜨거웠었는데 찬물이 끼얹는 소식도 조금 나와서 어제 시장 리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림 씨가 어제 시장 전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 어제 중국 시장 마감 상황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이 어제도 중국에서는 조정이 좀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이제 어제는 전일 대비해서 1.25%가 빠지면서 3,700선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선으로 한번 보시면은 2%대 넘게 빠지면서 이 최근 들어서는 흐름이 굉장히 약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천 성분 지수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천 성분 지수는 이 어제장에서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거의 3% 가깝게 2.8%대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12,11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이 흐름은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역시 어제장에서 1.12%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주일 그래프로 한번 살펴봤을 때도 2%대 넘게 빠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면서 이번 주 중국 증시는 내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조정만 정리를 해봤을 때도 무려 3거래일째 지금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라서요. 특히나 이 테크주 위주로 좀 낙폭이 큰 편이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땠는지 이 히트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중국장에서도 반도체가 이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소프트웨어 개발 쪽도 약세를 보였고요. 배터리 같은 쪽에서는 혼조세가 좀 보여졌는데 CATL 같은 경우에는 1%대 빠졌지만 최근 들어서 청도 양산 기지를 공개했던 이브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도 4%대 강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좀 크게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은행주였거든요. 특히나 농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대 강세를 시현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은행주의 약진에 대해서 중태증권에서는 이 업종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고배당 자산이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했고요. 최근 들어서 실적이 안정적이었다라는 점에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과 관련해서도 지나친 가격 경쟁, 이제 저가 경쟁에 대해서 좀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태양광 관련주들 빨간불 켜내는 데는 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테크주 전반이 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식품주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월에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관광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만 가권지수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대만 가권지수는 0.3%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대만 하면 바로 떠오르는 TSMC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대만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간밤 미장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1%대 그래도 강세를 시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대 넘게 올랐고요. 또 대형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리픽 10 종목들이죠. 중국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종목들 어제 흐름 어땠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이제 어제장에서도 3%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중국 언론에서 어제 알리바바와 관련된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의 고급형 브랜드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을 내놓은 건데 뭐 여기에 포춘 500대 기업이라든지 국내외 주요 브랜드들에는 이미 초대장을 보냈다라는 소식이었거든요. 이 최근 몇 년간 이 중국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저가 경쟁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브랜드 중심 경영으로 좀 전환을 해보겠다라는 시도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메이투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어제장에서는 0.9%대
그래도 조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징동닷컴은 반면에 어제 장에서도 0.7%대 조금 빠지는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디인데요. 아. 비아디가 이제 어제 장에서 3%대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 상해 증권보에서도 이제 처음에 보도가 나왔고 나중에는 뭐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에서도 이 소식을 인용했었는데 네. 올해 비아디의 연간 차량 판매 목표가 당초에는 550만 대였는데 460만 대로 16%나 하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이 된 사실은 아니고 이러한 소문이 있었다는 건데요. 기자가 이 비아디 측에 확인을 요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과연 진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비아디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리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도 2%대 빠지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텐센트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1%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 9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에서 2%대 밀렸거든요. 이 비아디에서 나온 이 소식이 아무래도 뭐 샤오미라든지 지리자동차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두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이두는 반면에 2%대 강세를 시현했는데요. 마감가는 이제 96 홍콩달러인데 장중에 97 홍콩달러 이상까지 좀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바이두의 이 AI 검색이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실리콘밸리의 유명 벤처 캐피탈이 발표하는 글로벌 AI 애플리케이션 목록에 또 포함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네. 특히나 바이두의 이 2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AI 신규 사업 매출이 처음으로 100억 위안을 넘겼습니다. 지난해를 대비해서 봤을 때는 34%가 증가한 거라고 하고요. 이 아폴로고라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행 건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220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대비했을 때 무려 148%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소식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네디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어제 장에서는 0.95% 밀리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SMIC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6%대 급락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조정이 나오고 있고 어제 장에서도 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개별 악재가 없었음에도 매도세가 좀 크게 나왔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수들 움직임도 이어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제 장에서 전반적으로 중국 본토 증시, 홍콩 증시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벤치마크 지수들도 당연히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차이넥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하락했습니다. 과창판 50 지수가 제일 많이 빠졌는데 무려 6%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이런 약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주식시장의 냉각 조치로 일부 공매도 규제 해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 증시가 너무 잘 가다가 갑자기 폭락을 할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큰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중국 당국이 원하는 거는 이런 급등세가 아니라 완만한 성장이거든요. 이런 완만한 상승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이미 몇몇 금융기관들에는 또 어떠한 조치들을 시행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은행들에게는 이 불법 대출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례를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증권사들에게도 이 무분별하게 신계좌를 개설하는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금지를 하라라는 통보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던 종목을 또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특징주로 이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좀 가지고 오는데요. 네. 어제는 시장이 워낙에 좀 흐름이 미적지근했기 그쵸. 때문에 상승률로 살펴보는 것보다는 개별 뉴스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라부부로 유명한 팜마트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다들 네. 라부부 가지고 계신가요?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다들 갖고는 싶지만 이 갖지는 못했던 게 네.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리셀가가 사실은 너무 비싸서 그랬죠, 지금 맞아요. 구매할 엄두가 안 났었잖아요. 음. 최근에 판마트에서 이 미니 버전 라부부를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출시 일주일 만에 이 리셀 가격이 10%에서 30%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미개봉 블라인드박스 한 개의 거래가는 22%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 개봉 제품의 가격은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일 많이 팔린 L 모델의 가격도 30%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 이 라부부가 유명한 이유가 중고 시장에서의 가격 프리미엄 때문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그 샤넬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저희가 샤테크라고 그쵸, 하죠.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가격 방어가 되기 때문인데 네. 이러한 리셀가가 사실은 인기의 방증이었는데 이렇게나 빨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는 것이 과연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 장에서는 2%대 약세 보이면서 마무리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유비테크인데요. 이 유비테크가 최근에 중국의 유명 기업과 2억 5천만 위안의 휴머노이드 로봇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계약한 로봇은 워커 S2 제품이라고 하는데 풀사이즈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이고요.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족을 좀 붙여봤는데 네. 얘가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요? 진짜 신기하죠? 등을 너무 여는 신기하다. 건가요? 그리고 저도 막 상상만 해봤는데 어쨌든 그게 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와, 굉장히 네. 좀 신기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한번 좀 전달을 해봤고 어쨌든 간에 이 지금 공급 계약이 최근에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또 유비테크가 최근에 이 로봇 자동차 부품 기업인 저장 테크놀로지와 로봇 기술 회사도 또 같이 공동으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 로봇과 관련했을 때 정말 뭐 연구 개발에 굉장히 매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으로 들리는데 네. 주가 움직임 어떨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어제 장에서는 0.8%대 빠지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무리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제장 중국 마무리였습니다. 네, 정말 뭐 기상천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국의 휴머노이드 맞아요. 로봇 유비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화상으로 연결해볼 이재총 상무님도 좀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또 잠시 후에 상무님 모시고 시장 전략 짜 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 시장의 약세가 정부에서 비투는 좀 막겠다. 너무 맞아요. 과한 이런 비투는 막고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되는데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림 씨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자, 저희가 대륙의 증시를 이렇게 하림 씨를 통해서 한 번에 총정리를 했다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좀 섹터별, 종목별 이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이번 주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섹터, 종목 중에 하나가 중화권의 이 배터리 업체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제 특징주로도 저희가 배터리 기업을 봤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배터리 업계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바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고체 전지입니다.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올 상반기에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불안전 집계 기준으로 우시선다우 인텔리전트 이퀴먼트, 하이머싱 레이저 테크놀로지 그룹, 선전 윈허 테크놀로지, 그리고 광둥 리비아농 인텔리전트 이퀴먼트까지 주요 장비 업체들이 상반기에 새로 공시한 계약과 수주 잔액을 합치면 무려 300억 위안이 넘습니다. 네. 네, 전년 대비 70%에서 80% 가까이 상승한 수치고요. 이게 어제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국헌 하이테크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비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헌 하이테크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최근 5일간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 업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시선다우 인텔리전트 이퀴먼트는 상장이 또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최근 5일간의 또 주가를 띄워놓은 모습이고요. 9월 1일에 급등을 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시선다우 인텔리전트 이퀴먼트 코드가 300450. 맞습니다. 네. 네. 30이면은 저희는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는 어렵고. 네, 본토 네. A주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저희가 코드를 통해서 그쵸. 확인하는 것도 참 중화권 증시가 난이도가 높은데 맞아요. 그런 만큼 저희가 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전에 상장된 종목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국헌 하이테크 말고 다른 장비사도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전기차 2차 전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장비 업체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고체 배터리 산업은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 업체도 함께 성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배터리 업체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업종 보기에 앞서서 저희는 유튜브 채팅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춘소님께서 이제는 아시아인가 알이 꽉꽉이라고 하시면서 꽃게철이 생각날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을이 무르익을수록 저희도 한번 좀 알찬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한번 맞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의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기 때문에 줄여서 오와글이라고 오와글. 불러보면 어떨까요? 괜찮나요? 괜찮은데요? 약간 좋습니다. 와글와글 이런 느낌으로 오와글. 좋아요. 오와글, 네. 오와글. 조금 귀엽게 한번 제가 뭐 잘 어울리진 않지만 와글와글 약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와글 그리고 김영준님 방송 감사합니다. SJ리님께서도 오와글 입에 착 붙어요. 미장, 국장, 중국장까지 다 해주네. 짱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 지금 응원의 댓글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튜브 채팅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의 홍보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다시 중국 증시에서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업종. 사실 배터리에 이어서 중국이 좀 저가 공세로 글로벌 시장에 많이 침투했던 업종인데 어디일까요? 네, 바로 태양광 업종입니다. 중국 증시에서 어제는 태양광 업종이 또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태양광 업종의 흐름입니다. 함께 보시죠. 태양광 네. 업계는 사실 2015년 무렵만 해도 과잉 공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기설이 돌았던 산업입니다. 당시에는 글로벌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격 하락과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다시 업종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네. 배경으로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그리고 내수, 수출 수요 확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과 녹색 에너지 전략을 내세우면서 태양광을 전략 산업으로 밀어주고 있고요. 유럽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재생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승절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또 전승절 참여국들과 협력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게다가 원재료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모듈 단가도 하락을 했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도 늘어나고 있어서 업황 개선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나 장비나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좀 눈여겨봐야겠는데요. 네. 지금 태양광 업종 내에서 종목을 좀 짚어드리자면요. 네, 바로 양광. 죄송합니다. 중국어랑 한국어랑 섞여가지고 양광전력입니다. 중국어 양광전력. 한번 들려주세요. 양광电源인데 오. 이게 광이 비슷하니까 빛광사를 그러네요. 쓰다 보니까 꽝이라고 제가 읽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티커는 300274. 아까 말씀해 주셨던 300으로 시작하는 티커고요. 심천, 선전거래소 상장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태양광 업종 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높은 종목이고요. 9월 3일 이후에 급등세 보인 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는 보합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업종 내에서 파이가 가장 큰 종목이었는데 이번 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대전능원이라는 종목이고요. 어제 7%나 올랐습니다. 오, 네. 와. 이 종목은 어제 막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7월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두 기업 모두 오늘 장중에선 어떨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 태양광 업종이 과거 공급 과잉의 상처를 딛고 이제는 수요 기반의 성장이 가능해진 산업이란 점에서 주목을 또 받고 있는데요. 정말 중국 정부의 계획대로 신에너지 그리고 그린 산업의 확장의 영향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희 아나운서가 중국어를 딱 들려드리니까 춘소님께서 오오 하고 바로 채팅에 또 반응을 주셨고요. 이어서 김영준님께서 채팅에 그 아까 유비테크 로봇 배터리 스스로 교체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네, 스위치를 누르면 로봇 몸체에서 배터리를 빼서 충전기에 꽂고 이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업종 더 대기하고 있는데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하나의 업종 빠르게 보겠습니다. 지금 국경절이 한 달 남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 지금 여행과 레저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경절은 지금 중국인들의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그쵸.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작년 열흘 연휴 동안 8억 명 이상이 이동을 했고요. 네. 국내 이동이 7.6억 명, 여행 총 비용이 약 7천억 위안, 한화로 136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2분기 실적을 보면요. 이런 흐름이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매출은 1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늘었고요. 네. 순이익은 50억 위안으로 컨센서스를 15%나 웃돌았습니다. 글로벌 예약 건수도 60% 늘었고 아웃바운드 여행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더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트립닷컴 주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트립닷컴인데요. 8월 중순부터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보시면 보이고요. 네. 지금 국경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있어서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네. 중국 본토 A주에서는 중국 국제여행사 601888 티커 짚어주시고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또 꼽힙니다. 지금 국제여행사 주가가 7월, 8월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8월 후반부터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여름철부터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국제여행사 그리고 앞서 트립닷컴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국경절이 이제는 한 달 10월 1일부터 아마 연휴가 시작되죠. 이 부분 저희가 기대하면서 좀 지켜볼게요. 자, 김서희 아나운서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슈와 업종 이렇게 살펴봤다면 이제는 곧 다가올 중화권 증시 개장 전략 탄탄하게 짜볼 텐데요. 자, 오늘도 현지에서 도움 말씀 주실 분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화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상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개장 전에 사실 제일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참 힘이 됩니다. 어제도 지금 조심스러운 관점 전해주셨던 대로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온 그런 조치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정부의 조치보다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규제 당국이 이제 주식 시장의 급등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점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 즉 이제 경제 지표나 아니면 기업 영업이익 같은 거와 상관없이 이제 주가 간의 괴리가 있었는데요. 이제 유동성 장세가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근데 물론 현금, 예금이 이제 주식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신용거래라고 하죠. 마진 파이낸싱이 굉장히 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기술주 중심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과매수 기관인지 과매도 기관인지 표현하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RSI라고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1부터 100까지인데 100까지 가면 이제 아무래도 과매수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역사적으로 네 번째 높을 정도로 86까지 올라가가지고 사실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아니면 지수들이 이제 차익 실현 압력이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한 경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지금 이 부분 검토 중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추세를 가져가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지수는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보니까 앞서 은행주도 괜찮았고요. 내수 관련해서 일부 상승불을 켜낸 업종들도 분명 있었는데 반면 기술주가 좀 쉬어갈 때 저희가 오히려 접근해 볼 만한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소비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약세와 달리 강세를 보이는데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도 3.9%가 올랐고, 관광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상승하면서 오후장에 강세를 이어갔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방 정부나 아니면 도시들이 이제 국경절 소비를 맞아가지고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경절 관련해가지고 여행이 늘어나면서 아니면 소비가 더 활성화되면서 네. 이쪽으로 조금 음.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제 나온 뉴스 같은 경우에 하나가 이제 국무원이 이제 스포츠 산업, 특히 스포츠 소비 쪽의 촉진을 위해서 관련 지침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2030년까지 스포츠 산업 규모를 7조 위안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설정하고, 스포츠 기업에 대한 이자 보조라든가 아니면 대출 제공, 그리고 스포츠 기업 상장 및 채권 발행을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의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ETF, 중국 쪽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제가 네. 추천드리고 싶은 지수 같은 경우에는 A50 지수라고, 이제 금융주 어. 비중이 30 몇 프로고요. 네. 그다음에 임의 소비 아니면 다른 소비 부분이 각각 15%, 18%라서 18%, 15%라서 굉장히 큰 비중이 소비와 금융주에 어떻게 보면 집중돼 있는,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50개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거든요. 요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ETF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실 때요.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화면에서 함께 차이나 A52 지수와 관련해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상무님 요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제가 종목명들을 보니까 뭐 마우타이, CATL 저희가 대부분 익숙한 종목인데, 가운데 차이나 양쯔 파워 이거는 어떤 종목일까요? 발전소죠. 왜냐면 우리 같은 아. 한국전력 같은 발전소,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네, 이렇게 파워 들어갔으니까 발전소. 그래서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소비 그리고 금융 전반적으로 어떤 중국 사회를 떠받치는 기업들이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차이나 A50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지수와 관련해서 ETF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화면으로 살펴봤죠.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A50 지수 같은 경우가 금융지수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티커가 282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상장된 A50 지수 중에 아마도 저희가 자산고나 아니면 거래량 대비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매수 매도를 하실 때 스프레드 같은 것도 되게 낮게 좁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매수 매도 비용 같은 경우에 그래 크지 않고, 또한 이제 아무래도 홍콩에 상장돼 있어서 중국 증시를 굉장히 잘 추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ETF를 볼 때 이제 트래킹 에러 같은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트래킹 에러가 굉장히 좁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더 자세한 부분까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 상무님, 그렇다면 사실 이번 주에 참 상무님 말씀으로 도움 많이 받았는데, 또 오늘 다가올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중화권 증시 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다음 주 전망까지 좀 전반적으로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추후 나오는 정책들이 어떤 건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과거 2015년하고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신용거래 대비 이것들을 굉장히 많이 비교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를 내냐면, 마진 대출 규정 위반으로 네. 13개 증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또 음. 3개 대형 증권사에는 신규 마진 계좌 개설을 3개월 동안 금지하는 이런 좀 강력한 조치를 내놨었어요. 근데 2025년 지금 신용 대출 어떻게 보면 비중이 2015년만큼 높아졌는데, 과거보다는 마진 잔고 그리고 전체 유통 주식 비율 마진 잔고가 현재는 2.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5%까지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리고 마진 잔고들이 실제 거래량에 기여하는 부분, 현재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2% 정도라고 보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22%까지 올라갔고, 과거에는 섹터 집중도가 굉장히 금융이나 아니면은 증권사나 은행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진 파이낸싱을 해서 사는 주식들이 종목이 더 다양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가 얘기할 신용 잔고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중국 정부도 요번에 경고에 그치면서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움직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 주식을 바라볼 때 네.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A50 분명히 이제 소비 관련에 대한 추세는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A50이나 아니면 CSI 300 지수를 가지고 소비 쪽으로 배분을 해주면서 또한 지금까지 많이 올랐는데 요번에 이제 요번 주 계속 조정을 겪으면서 떨어졌던 기술주들 아니면 항생테크로 대변이 되죠. 그리고 AI라든가 특히 로보틱들 이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조정을 겪고 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오늘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중국 정부의 어떤 태이나 아니면 중국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뭐 대응이나 대처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중국장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토대로 저희가 시장 바라볼 때 너무 놀라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꼼꼼하게 진입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이번 주에 너무나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셨지만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상무님의 개장 전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 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방송을 보내드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클립으로도 올라오니까요. 좋아요, 다시 보기, 댓글 이렇게 의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잠시 후 이어지는 10시부터 이어지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